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 우리 일단 중간고사 시험을 치르고 나서 여러분 그 대나무가 저렇게 자라나는 것이 왜 그 중간에 마디가 생기느냐? 그 마디 없이 그냥 쭉 커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꺾여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공부만 열심히 했다. 그래, 어느 정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좀 매듭을 지으면서 가는 것이 사실은 더 효율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을 치지 않는다 그러면은 솔직히 공부하겠습니까? 공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시험 여기서 한 매듭을 좀 지우고 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중간고사가 없다면은요, 기말고사에 가면은 배운 공부한 내용 전체가 시험범위예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미리 줍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공부를 해주세요. 그리고 한 매듭 짓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이런 차원이다. 그렇게 보시고 일단 첫 번째 문제가 과학적인 데이터는 의미가 있는 숫자로 기록되어야 한다.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의미가 없는 이상한 숫자 아무리 많이 나열한다 해도 의미 없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숫자를 나열하는 그건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러면 의미가 있다는 얘기, 의미 있는 숫자로 우리가 실험 데이터를 얻어야 하고 또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얻을 때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 이거는요, 실험한 내가 압니다. 나머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저울을 이용을 했는데 소수 둘째 자리 저울을 이용을 해놓고 그 뒤쪽에 소수 둘째 밑으로 셋째, 넷째 이미 숫자를 붙여 놓았다. 소수 넷째 자리 저울을 이용을 했다면 소수 넷째 자리까지 유효 숫자입니다. 근데 오늘 실험했는 소수 둘째 자리 저울을 써놓고 소수 넷째 자리까지 기록을 해놨다. 그 의미 있는 숫자 아니죠. 그건 실험한 사람만 압니다. 며느리도 몰라요. 그 음식 만드는 시어머니만 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의미 있는 숫자,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효 숫자다. 이 말입니다. 유효 숫자. 그러면 실험에서 유효 숫자를 정확하게 본인이 유효 숫자 개념을 가지고 실험을 해라. 그 다음 두 번째. 실험에서 얻은 유효 숫자를 이제 계산기를 써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 나타납니다. 그러면 계산을 했을 때도 유효 숫자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처음 실험한 데이터 값이 유효 숫자 개념도 없고 어디까지가 유효 숫자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계산을 해준 계산기가 나타내는 숫자에서도 유효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계산기에 나온 숫자 다 나열한다. 이거는 전혀 의미 없는 그냥 데이터 말장난이에요. 맞죠? 그걸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의미 있는 유효 숫자 본인이 알고 계산도 정확하게 하세요. 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계산에 의한 유효 숫자는 미리 준 자료에 있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할 때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걸 참조하세요. 그 다음, 자, 음식을 이루고 있는 물질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 음식의 조성, 다시 말해서 성분입니다. 음식 속에 어떤 성분이 있는가 알기 위해서는 어떤 실험이 필요할까요? 성분이 있느냐 없느냐, OX입니다. 이걸 판별하는 걸 무슨 실험이라고 얘기합니까? 정성 분석, 정량 분석. 정성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어떤 성분이 있느냐 없느냐. 정량 분석이라는 것은 있다면은 10%가 있냐, 20%가 있냐, 30%가 있냐. 양적인 양을 구하는 걸 정량 분석이라고 그러고, 성분이 있느냐 없느냐 정성 분석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 다음, 지금 이제 우리가 다루는 게 음식 다루는 거 전부 물질입니다. 물질을 다뤄야 되는데, 물질을 나타내는 국제 기본 단위가 있죠. 몰입니다. 몰. 자, 몰이 뭐냐? 그 다음, 농도 계산에서 덧셈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와 성립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서, 예를 제가 들었죠. 국에 밥 말든 밥에 국을 말든 국밥 됩니다. 국밥 500g, 국 500g, 밥 500g 합하면은 국밥 정확하게 500g 플러스 500g 1000g 국밥 만들어질 거예요. 덧셈 법칙이 성립되죠. 그런데 성립 안 되는 경우는 부피로서 국 한 그릇, 밥 한 그릇. 국밥 만들었다고 국밥 2그릇 부피로 안 나오죠? 안 나와요. 덧셈 법칙 성립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걸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자, 덧셈 법칙이 성립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거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이거는 결국에는 농도 계산에서 얘기입니다. 농도 계산에서. 자, 지금 이제 다 농도 계산입니다. 자, 혼합 용액을 만들고자 합니다. A%의 진한 용액 Ag과 B%의 묽은 용액 Bg을 혼합하면은 C% 용액이 만들어집니다. C%는 진한 A 용액보다는 농도가 낮고 묽은 B%보다는 농도가 올라갈 거예요. 자, 이게 전체 용질 전체 양은 혼합하기 전이나 혼합한 후에나 동일하다는 원리로 나타낸 이 대각선 계산법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농도는 달라지지만은 안에 들어가 있는 설탕이든 소금이든 이거는 물을 더 넣는다고 해가지고 농도는 묽혀지지만은 농도, 그러니까 혼합 전에 뭐 소금의 양, 설탕의 양이냐, 염산의 양이냐, 수산화나트륨의 양이냐, 모든 혼합 전과 혼합 후에 용질, 녹아있는 용질의 양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물이 더 들어갔으면 농도가 묽어졌다. 농도의 변화는 왔지만, 맞죠? 자, 이걸 우리가 계산을 대각선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 이걸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A% Ag, B% Bg이 되는 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 식을 유도를 해보세요. 이 말입니다. 자, 유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대각선법으로 계산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활용할 수 있으면. 자, 그 다음 지난 시간과 오늘 식을
식을 쓰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은 식도 쓰고 활용이라는 말씀은 예를 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얘는 제가 문제를 밑에 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예를 들어라 얘기 아니게 예 들어서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계산 문제는 밑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답은 여기 했잖아요. 용질 전체 양은 혼합 전후에 동일하다. 동일하다. 이걸 비율로 아마 내가 여러분에게 드렸는 자료에는 그 비율 이거 유도식을 다 여러분에게 드렸을 거예요. 일단 이거 그냥 대각선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 사용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끝나버리면은 그거 왜 그래 됩니까? 대학교에서 전공하셨는 분이시잖아요.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럼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좀 곤란하잖아. 됐습니까? 자, 그 다음 0.1 노말 수산화나트륨 표준 용액 250ml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0.1 노말 산 표준 용액 이용해서 팩타를 구하는 부피 분석 실험에 우리가 실험을 했습니다. 자, 이 실험 MVF는 N-V-F- 계산까지 다 했죠. 그죠? 계산까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농도 계산. 자, 농도 계산 시판되는 염산 농도 37%입니다. 37%입니다. 비중 1.18, 밀도 1.18g/ml입니다. 비중과 밀도는 값은 같죠. 그런데 비중은 단위가 없잖아. 왜 단위가 없어요? 비중은 밀도의 비입니다. 그러니까 자, 증유수의 밀도 비해서 37% 염산은 1.18배 더 밀도값이 크다 이런 뜻입니다. 비중은 뭐에 어떻게 구했냐? 비중은 물의 밀도, 그러니까 어떤 염산 37% 밀도 1.18g/ml를 물의 밀도 1g/ml로 나누는 값입니다. 그게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분모 분자의 단위가 떨어져 버리가 생략돼 버리니까 비중은 값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 비중을 딱 준다 그러면은 이게 밀도 값이 1.18g/ml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걸 주고 자, 염산에 대해 가지고 염산 분자량은 36.5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염산 몰 농도 구하세요. 노말 농도 구하세요. 그리고 몇 퍼센트 염산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면 됩니까? 이 문제를 냈다면은 뭐 그렇게 어렵게 문제 풀기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 계산식 알려주세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계산기 가지고 오세요. 지금요? 아니 계산식을 알려주시면 제가 보시는 계산식을요? 아니 그때 그러면 저렇게 나오면 계산을 해야 되는데 거예요. 그러면 계산식을 아니 그게 아니라 계산식을 했어요. 하는데 그럼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핸드폰을 사용 아니요. 아니면 계산기 주시나요? 계산기 없어요? 네. 그럼 뭐 식이라도 세우세요. 식이라도. 식만 세우면 될까요? 예, 식이라도 세우시면은 그게 되겠습니다. 그거 수산화나트륨 권하고 틀릴 거 아니에요. 그 MV 그거 식하고 틀릴 거 아니에요. 같나요? 자, 식을 권하고 몰 농도가
몰 농도, 노말 농도. 자, 여기서 염산 같으면은 몰 농도와 노말 농도는 동일해요. 왜냐하면 염산의 HCl 수소이온을 한 분자의 수소이온 한 분자를 낼 수 있으니까 몰 농도와 노말 농도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몰 농도 구하면 노말 농도는 같은 농도이고, 자, 몰 농도라는 게 뭐냐? 힌트 줬죠? 보십시오. 염산 1리터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염산 1리터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자, 염산 37% 1리터 속에 HCl 염화수소가 몇 몰이 녹아 있느냐? 몇 몰이 녹아 있느냐? 이거 계산만 되면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자, 여기서 계산 염산 1리터는 전체적으로 밀도가 1.18 그러니까 그램 퍼 밀리리터니까 염산 1리터는 밀리리터로 얼마입니까? 밀리리터로 1000ml죠. 그럼 자, 1000ml 곱하기 밀도 1.18 곱하면은 1180g 나오겠죠. 1180g. 그럼 1180g 중에 염산이 37%가 염산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0.37 하면 되겠죠. 자, 그 나온 양이 염산 분자량 36.5로 나누면은 몇 몰이, 염산 몇 몰이 나옵니까? 얼마? 11.96? 예. 11.96 몰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약 지금 그 37% 염산이 한 12몰 정도 값이 나와요. 그래 나오는지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이 문제 다 해결됐잖아. 자, 그다음 오늘 우리가 산염기 적정에서 계산식이 NVF는 N-V-F-죠. 그거는 기억하시죠? NVF는 N-V-F. 자, 그 다음 이 농도 계산에서요 식을 내가 하나 또 여러분에게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자, 농도를 C라고 표시합시다. 대문자로 쓰는 게 좋겠네. 라지 C. 자, 여기 보세요. 혼합물 제조법 나오잖아. 자, 혼합 전 용질량, 혼합 후 용질량. 자, 이걸 이렇게 유도하니까 자, A 대 B는 C-B 대 A-C가 되더라. 이게 지금 얘기하는 이 대각선법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렇게 윗줄이 되는 걸 다시 한 번만 설명 좀 해주시면 될까요? 자, 봅시다. A% 진한 용액 Ag, B% 묽은 용액 Bg, 혼합하면 C% 용액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혼합 전의 용질은 자, A% Ag, 스몰 a 곱하기 라지 A. 자, 이게 구해졌는 거 이해됩니까? 그램 B% 됐습니까? 혼합 전의 용질량
혼합 후의 용질량 10%의 A 플러스 B. 자, 이게 이해가 자, 이해 안 되면요. 나중에 여기에 실제 숫자를 넣어 가지고 계산하고 확인해 보세요. 이 식으로.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혼합전 small a, large a 플러스 small b, large b 혼합전 용질량 혼합 후 용질량 C 괄호 열고 A 플러스 B 됐습니까? 그럼 이 괄호를 푸세요. 괄호를 푸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 가지고 자 A는 A로 B는 B로 A는 A로 B는 B로 묶으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A 괄호 열고 라지 A 마이너스 C B 괄호 열고 라지 C 마이너스 B 자, 이걸 이제 B로 나타내면은 A 대 B는 C 마이너스 B 대 A 마이너스 C가 돼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이 대각선 식이 만들어진다. 자, 이거 A, B, C 나중에 숫자를 넣어 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실험 보고서 됐고 뭘 얘기를 하려고 그랬나? 자, 농도 C로. 예, 자 농도 계산해서 자 왜 이래? 자, 농도를 C. 자, 자, 이 농도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퍼센트 농도인데 퍼센트 농도에서 자, 농도의 퍼센트 농도 이상하다. 자, 농도 곱하기 D 밀도입니다. CD V 자, V 부피 이렇게 합시다. 자, 우리 실험에서 부피 C 농도 자, 농도인데 이 농도는 무게 대 무게 농도도 있고 무게 대 부피 농도도 있습니다. 밀도 CDV 곱했는 값이 뭐가 나올까? 이게 뭘까요? 그리고 이게 자, CDV 곱하면은 뭐가 나올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농도가 무게 대 무게 퍼센트 농도일 때와 무게 대 부피 퍼센트일 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CDV 곱하면 뭐가 나올까? MVF 곱하면 뭐가 나올까? N 이거
대문자가 먹히네. N, V, F 팩터 이게 뭘까? NVF 곱하면 뭐가 나올까? CDV 곱하면 뭐가 나올까? 뭐가 나올지 잘 모르니까 이 단위를 붙이세요. 여러분들 단위를 붙여가지고 단위를 붙여서 계산하는 걸 습관화하시면 좋습니다. 단위를 붙여서 계산을 하면은 계산하세요. 이걸 습관화해 놓으면은 혹시 계산이 잘못되는지 이걸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수학에서는 단위 의미가 없어요. 수에서는 단위가 의미가 없는데 이 과학에서는 단위가 없다. 이거는 과학에서 단위가 없는 것은 의미 없다. 의미 없다. 그래서 단위 안 붙이면은 숫자만 있는 거는 전부 다 오답 처리를 해버립니다. 숫자적으로는 의미가 있어. 수학적으로는 의미가 있어. 근데 과학적인 데이터에서는 단위가 없다. 비중같이 단위가 없는 거는 기록 안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단위가 없이 어떤 데이터를 줬다. 이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습관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담겠습니다.